안녕하세요. 오키맘 행복지기 한국 오키맘 연구소 이수연 소장입니다. 누구보다 바쁘고 열심히 살고 있지만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되뇌이는 우리 워킹맘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수연의 워킹맘 톡톡 고민 사연과 함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4학년 아들을 둔 워킹맘입니다. 오늘 학원 선생님께 전화를 받았어요. 아이가 공부에 흥미가 없고 집중을 못한다네요. 어릴 때부터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주지 않아서 아이가 그런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오늘은 선생님 전화로 인해서 마음이 많이 심란합니다. 이러다 아이가 아예 공부에 손을 놓아버릴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공부 습관 잘 잡아서 자기주도 학습이 가능한 아이로 키울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사연을 주셨는데요. 아마 지금 사연을 주신 우리 행복님뿐만이 아니라 많은 워킹맘들, 특히 초등학교 이상 자녀를 두시는 워킹맘들의 고민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아, 이 아이가 공부에 손을 놔버리면 어떡하지? 아, 우리 아이 자기주도 학습은 어떻게 시켜야 되지? 고민이 있으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아들들의 이 뇌 발달 특성에 맞게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이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해요. 그리고 너무 늦지 않았나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데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딱 좋은 시기예요. 지금 초등 시기는 막 공부로 승부를 보는 시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 습관을 차근차근 잘 잡아주시면 얼마든지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아들들의 뇌 발달 특성에 맞게 공부 습관을 들이는 첫 번째 방법은요.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면 운동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운동과 공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 계실 수 있는데요. 일단 운동은요. 우리 아이의 뇌를 발달시킬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공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운동은 공부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자, 일단 아이가 학습을 좀 하려면 가장 중요한 부위가 바로 전두엽과 해마인데요. 이 부분이 잘 발달돼야 우리 아이가 또 공부를 잘한다는 얘기를 듣겠죠. 근데 운동을 하면요, 이 전두엽과 해마의 뇌세포가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그 영역이 커지게 됩니다. 자, 이 영역이 커진 만큼 어때요? 우리 아이의 기억, 특히 해마는 기억 저장소잖아요. 우리 아이 뭔가를 배웠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게 차곡차곡 쌓여야 되는데 이 해마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많이 저장할 수 있겠죠. 근데 운동을 하면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넓어질 뿐만이 아니라 집중력과 또 학업 성취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해요. 실제로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한 학교에서 한 그룹은 운동시키지 않고 그냥 늘 하던 대로 바로 수업에 이제 투입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고요. 한 그룹은 아이들 이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한 10분 정도 운동을 시켰다고 해요. 어떤 날은 달리기를 하고 또 어떤 날은 스트레칭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그룹 비교를 해봤더니 매일 수업 전에 운동을 했던 아이들의 그룹이요. 집중력과 학업 성취도가 엄청나게 올랐다고 합니다. 한 20% 정도 올랐다고 하는데요. 특히 저는 여기서 굉장히 주목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냐면 특히 아들들은 이 호르몬의 특성상 공격성, 충동성, 산만함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아들 키우면 늘 이제 학교에서 전화 올까 봐 막 조마조마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운동을 시켰더니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 공부해라 학원 돌리고 무조건 책상 앞에 앉아있게 하는 게 공부 잘하는 아이로 키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운동 많이 하게 하고 에너지 발산 많이 시키는 게 오히려 뇌를 발달하게 하고 우리 아들이 공부를 잘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또 이 아이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무조건 공부해! 바로 책상 앞에 앉히지 마시고 뭐 간단하게 줄넘기를 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냥 뭐 맨손 체조라든가 좀 몸을 움직이게 한 다음에 책상 앞에 앉으면 훨씬 아이의 집중력이 올라간다라는 거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은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이가 책상에 앉아 있는데 자꾸 몸을 비틀고 집중을 못 한다면 손에 말랑말랑한 공을 좀 쥐어주시면 아이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아이의 뇌 발달 특성에 맞게 공부 습관 들이는 두 번째 방법은요, 시각 자극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 남자들은요, 어떻게 진화가 되어 있냐면 원시 시대부터 사냥을 하면서 그렇게 뇌가 거기에 맞게 최적화대로 이제 발달이 되어 있는데, 사냥을 하려면 아무래도 사냥감을 탐색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남자들은 청각보다는 시각이 먼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이 좀 공부하게 하려면 이 시각 자극을 활용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요즘은 이런 이제 시각 도구 활용해서 많이 이제 학습법들 이제 학교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이의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아이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가만히 앉아서 말로 듣는 거는 우리 아들들의 뇌에는 최악입니다. 근데 이제 보통의 이제 수업 풍경을 보면 어때요? 가만히 앉아서 듣는 수업 위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에게는 이 공교육이 굉장히 불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은 앉아있는 것 자체가 힘든 아들들이에요. 앉아있는 것도 힘든데 가만히 듣고만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조금만 움직이고 뭐 딴짓하면 또 산만하다고 혼나고 자꾸 지적당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은 시각형이구나. 아들들은 앉아있는 게 힘들구나. 그래서 평상시에 에너지 발산이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 아들을 이해하게 되고 훨씬 아들을 혼낼 일이 줄어든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방법은요. 아들의 공부 몰입 패턴을 만들어주는 건데, 우리 아들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집중력 굉장히 짧죠? 집중을 잘 못하는데, 이 집중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아들의 나이 플러스 5분을 더하시는 게 우리 아들들의 집중 시간인데요. 지금 사연을 주신 우리 행복님은 아들이 이제 4학년이면 11살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들의 집중 시간은 11 더하기 5분을 더하면 16분이에요. 그러니까 16분만 집중할 수 있고 그 시간이 지나면 자꾸 또 이제 딴짓을 하게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맞게 이 공부 패턴을 만들어 주시는 건데, 자, 지금 16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공부할 이 양을 봤더니 한 40분 정도면 공부를 끝낼 것 같아요. 그러면 20분, 20분씩 두 개의 패턴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20분 동안 쫙 몰입해서 끝내면 10분간 쉬는 시간 갖고 또 20분 동안 반짝 또 몰입해서 끝내는 이 공부 패턴을 만들어 주시면 아이가 성취감을 느끼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공부하는 공간에 스마트폰이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 장난감도 없어야 돼요. 오직 몰입할 수 있는 이제 공부, 이 책만 있는 게 도움이 되고요. 도구를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제가 추천하고 싶은 도구는 바로 여기 있는 이 포모도로 타이머입니다. 아마 사용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이 타이머는 구글러들이 많이 쓴다 그래서 구글 타이머로도 많이 불려지고 있는데, 시간 관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죠. 자, 앞에서 우리 아이가 20분 정도 이렇게 집중한다 하시면 이렇게 20분 정도로 이제 맞춰주시는 건데요. 저는 이 타이머를 저희 둘째 아들 이제 공부할 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실제로 이 도구를 활용한 이후부터는요, 아이가 굉장히 몰입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구 활용하시는 방법 말씀을 드렸고요. 자, 아이의 뇌 발달 특성에 맞게 공부 습관 만들어지는 네 번째 방법은요, 3주를 잘 버티는 겁니다. 왜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서 무의식적으로 그 행동을 하게 하려면 최소 걸리는 시간이 21일, 즉 3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이 공부 습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21일간 3주간에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우리 아이가 꾸준히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쭉 해보시면요, 나중에는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습관이 돼서 우리 아이가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가 될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5번째 방법은요, 바로 정서를 편안하게 해줘야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는 겁니다. 정서와 두뇌 뭐 연관이 있나요? 하실 수 있는데요. 엄청난
연관이 있습니다. 일단 아이가 막 기분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뇌를 발달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 뭐 도파민, 세로토닌 들어보셨죠? 이 물질이 뇌에 막 전달이 되면서 뇌도 발달하지만 아이의 집중력이 일단 올라갑니다. 그래서 왜 아이 혼내놓고 가서 공부해! 이러면 아이 금방 딴짓 하잖아요. 근데 기분 좋게 만든 다음에 공부를 하게 하면 오히려 아이가 훨씬 몰입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는 혼내지 않는 거. 자,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뇌 발달 특성에 맞는 공부 습관 들이기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로는 운동시키자. 자, 그래서 전두엽과 해마가 커진다. 그래서 운동 많이 하는 아이들이 공부 잘한다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아들들은 기본적으로 시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시각 자극을 활용한 공부법이 효과적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공부 몰입 패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들의 집중 시간은 나이 플러스 5분을 더한 시간이다. 그리고 이런 도구를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번째로는 3주를 버텨야 된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공부하는 습관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정서와 두뇌는 엄청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기 전에 아이 기분 좋게 해줘라. 이렇게 5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아들들 스스로 공부하는 아이 만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뇌 발달 특성을 이해하고 나면 훨씬 공부 습관 만들어주기 쉬우니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워킹맘들 고민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남겨주십시오. 제가 고민도 해결해 드리고 또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